노년의 건강검진, 그 검사들 정말 필요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셨죠.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모르는 수치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서 이러다 큰 병 있는 건 아닐까 하셨나요? 의사는 빠르게 혈압이 올라갔네요. 간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처방전만 건네주며 다음 환자를 맞이했을 테고요. 86세, 89세 제 부모님께 저는 절대 권하지 않는 그 검사들, 당신의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5년 내과 전문의 조현성입니다. 오늘 저는 86세, 89세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로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노년기 건강검진의 진실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불안하게 기다리시는 노인분들을 매일 봅니다. 돋보기를 쓰시고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픈가요? 라고 묻는 할머니들. 그 불안과 공포가 담긴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검사 대부분이 그분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사 동료들 대부분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님께는 이런 검사들 절대 권하지 않아.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게 이 검사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이런 검사들이 왜 의미가 없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이 이야기가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료계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나은 대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 행복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 88세 아버지께서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을 때 저는 아버지께 받지 말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86세는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물 치료 대신 매일 30분 걷기와 소금 섭취 줄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어 지금까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의 이득보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항상 들어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잘 말하지 않을까요? 병원은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많은 검사를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국 예방의학회에서도 75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다른 원인으로 먼저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대장 내시경 자체가 장에 구멍이 뚫리는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기에는 가짜 양성 결과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20대 때와 80대 때의 정상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80대 할머니가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그 연령대에서는 완전히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사들은 추가 검사와 약물 처방을 권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의 악순환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매일 목격합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가 노년기에는 항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를 살펴봅시다. 젊은이들에게는 혈압을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혈압을 너무 낮추면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과 골절 위험이 커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80세 이상 노인의 적정 혈압은 150에 90 정도로 젊은 사람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은 오히려 저혈당 쇼크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진실,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병원 검진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80년 장기 연구 결과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고 치매 발병률도 더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나만의 건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수치와 실제 여러분에게 좋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80세라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치보다 증상입니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라도 아무 증상이 없고 평소와 같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면 과도한 치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건강검진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제안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검진을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께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75세 이상에서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미국 예방의학회와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는 75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장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80대에 발견된 초기 대장암은 환자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대변자멸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를 1년에서 2년마다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검사는 대장에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75세 이상 여성의 유방암 검진 맘모그램입니다. 미국 예방의학회와 대한암학회 지침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에게는 정기적인 유방 X선 촬영이 더 이상 일률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부분 진행이 매우 느려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여생을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맘모그램은 가짜 양성 결과가 흔해 불필요한 생체 검사, 수술, 방사선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85세 때 마지막 유방 검사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단순 촉진 검사만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75세 이상 남성의 PSA 전립선암 선별 검사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75세 이상 남성에게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일률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년기 전립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려 발견하더라도 적극적 치료보다는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PSA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만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무증상 노인의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는 노인에게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약간의 수치 변동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분비학회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증상 심한 피로, 체중 변화, 우울감 등이 없는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종합검진에 이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가짜 양성으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입니다. 미국 내과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모두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이 사망률을 줄이거나 질병을 예방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1년에서 2년마다 기본적인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만 하고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혈압 측정은 계속 중요합니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150/90 정도까지 허용됩니다. 너무 낮은 혈압 목표는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각 기능의 저하는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조기 발견 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후 한 번, 그 이후에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기능 평가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초기 치매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검진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병원 검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92세 할머니는 매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납니다. 그분은 병원 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는 게 더 건강에 좋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50% 더 높았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80대에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근력 운동 가벼운 엮기나 저항밴드 사용은 근육량 감소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여러 건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셋째, 식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이 풍부한 식단이 노년기 건강에 특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런 식단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이런 식단을 따르고 계신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기억력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째,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좋은 수면 습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독소가 제거되고 낮 동안의 기억이 정리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피하고 카페인을 오후에는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5째, 정신적 활동과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활동들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십니다. 이런 지적 도전이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가는 이유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은 진료실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분 남짓한 진료 시간 동안 환자분들은 종종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지 못하고 나가십니다. 이제 의사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메모해 두세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사항도 미리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긴장하여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두 사람이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놓친 부분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진료에는 항상 동행합니다. 의료진도 환자의 나이를 이유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의사는 여러분이 말하는 정보만으로 진단합니다. 증상을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의학 용어는 전문가에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다섯째, 검사나 치료를 권유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꼭 하세요. 이 검사가 제 나이에 꼭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게 되나요?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 검사나 치료의 위험성은 없나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이 결과가 제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수치가 제 나이에는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검사 결과지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학은 항상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최소화 접근법에 대해 물어보세요. 의료 최소화란 정말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다소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의료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사느냐를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노년기는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지혜를 나누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0세에 은퇴한 후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을 위해 연주하며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누는 노인들은 심리적 만족감이 더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가족,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정원 가꾸기든 봉사활동이든 이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후에 받는 건강검진이 의미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히 검진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그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 시간을 쓰는 대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그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에 대해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여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75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유방암 검사, 전립선암 검사의 필요성을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둘째,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제 83세 환자분은 처음에는 집 앞 슈퍼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셋째,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올리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고구마처럼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 견과류는 한 줌씩 매일 드세요. 넷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편안한 책을 읽으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친구나 가족과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제 92세 환자분은 병원 가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책 읽기,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8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신 제 환자분은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료 결정을 내리세요.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자신의 의료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런 준비는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직감과 경험을 믿고 의학적 조언과 균형을 맞추어 결정을 내리세요. 35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검사와 약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균형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토대이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65세 의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검사 결과표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단다. 오히려 감사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병원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맛있는 음식의 향기, 이 모든 작은 행복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